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1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국내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정작 코스피는 세계 증시 가운데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증시가 화랑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증시 성장 종목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서 여전히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증시 저평가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PER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PE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비율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주가가 저평가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한국의 PER 같은 경우에는 12.9로 40개국 중 7번째로 낮은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은 12위 그리고 일본은 23위를 차지했고 이 미국 증시는 최하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증시로 평가가 됐습니다. 최근 코스피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 이유로는 상반기 상장 기업들의 실적 상승치가 예상보다 컸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바이코리아 행진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증권가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코스피와 그리고 코스닥 주식 시가총액은 지난 11일에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돌파해서 점유율도 2007년 이후에 처음으로 34%를 넘긴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신영증권연구원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은 아직 이익 추정치가 높은 매력적인 시장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저평가 기조를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라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연구원 또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삼성전자 등 일부 우량주를 제외한 한국 기업들의 이익 전망을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증거라며 이 저평가 원인으로 지목이 됐기 때문에 이 북한 리스크와 그리고 이익 변동성이 높은 산업 구조를 단기간에 개선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일에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우리 시장 과연 오늘은 또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지금부터 1시간 동안 꼼꼼하게 점검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저희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그리고 글로벌 시장은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문 닫았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9일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 릴레이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4.05포인트 오른 2430.09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세로 인해 2419.64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추기도 했는데요. 장 막판에 다시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개인은 773억 원, 외국인은 978억 원 순매도했고 반면 기관은 1290억 원 매수세 보이면서 지수 끌어올렸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피 0.16% 상승한 2429.9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6일째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됐는데요. 특히 IT 부품과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5일째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날 개인은 397억 원, 기관은 137억 원 매도세 시현했고 외국인은 651억 원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닥 1.13% 상승세 보이면서 671.5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업종별 마감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와 의료정밀, 유통업과 은행, 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음식료업과 건설업, 보험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이틀 연속 최고 종가를 기록했던 삼성전자는 전일보다 5,000원 내린 253만 7천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우선주는 전일 대비 4,000원 상승한 200만 5천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전일 대비 200원 오르면서 7만 1,000원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또 포스코는 전일 대비 1,000원 오른 31만 7,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장중에는 31만 9,500원까지 올라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담고 덜어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 신한지주, 포스코, LG디스플레이 순으로 매수세에 시연했고 기관은 NC소프트,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순으로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삼성SDI, LG전자 순으로 이름이 올랐고 기관은 일진머티리얼즈, 삼성물산, 삼성전자 우선주 순으로 물량 덜어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셀트리온, 서울반도체, 휴젤 순으로 물량 많이 담았고 기관 역시 셀트리온에서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다음은 CJ 서울반도체 순이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BH, 동진세미캠, 한국전자금융 순으로 이름이 올랐고요. 기관은 에코프로, 상하프론테크, LNF 순으로 순매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의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마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TI는 전일 대비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시장 심리가 개선됐는데요. EIA의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470만 배럴 감소하면서 예상치였던 300만 배럴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 여기에 휘발유 재고도 444만 배럴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WTI 이렇게 해서 1.55% 상승한 47.1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의 경우 듀퐁과 보잉 등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지만 반면에 IBM이 부진한 실적 발표로 4.2% 밀리면서 지수의 상승폭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S&P 500 지수는 11개 주요 업종 모두가 상승했는데요. 특히 에너지와 소재 업종이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또 나스닥 지수는 9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올해 들어서 40번째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날 모건 스탠리는 시장 전망치를 넘어서는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하면서 3.3% 급등했는데요. 이로써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투자 심리를 자극하면서 이날의 증시 상승을 앞장서서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31% 오르면서 21,640.75포인트로 마감했고 나스닥은 0.64% 올랐습니다. 6,385.04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는 0.54% 오름세 보이면서 2,473.8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기업 실적 호조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이날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600 지수는 전일 대비 0.8% 오른 385.5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날 유로 강세로 인한 1.1%의 하락세를 대부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종목 중에서는 스웨덴 가전업체인 일렉트로닉스가 2분기 순이익이 20%나 늘어나면서 3% 상승했고 독일의 반도체 기업인 ASML은 실적 호조와 자사주 매입 재개를 발표한 이후 5.8% 급등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FTSE 지수는 0.55% 올랐습니다. 7,430.91포인트로 마감했고 프랑스 까크 지수는 0.83% 상승세 보이면서 5,216.0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닥스 지수는 0.17% 상승한 12,452.0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5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 마감했던 코스피, 오늘도 강세 출발 예고하고 있습니다. 6.52% 오름세 예고하면서 2,436.46포인트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 코스닥 역시 좋은 흐름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2.18% 상승한 673.71포인트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장 출발 흐름 모두 좋은 흐름 예고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각각의 종목들은 어떤 출발 준비하고 있을지 동시효과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반등에 성공했지만 강보합권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0.04% 소폭 상승하면서 253만 8천 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고, 현대차는 0.34% 오름세 예고하고 있습니다. 14만 9천 원으로 출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포스코 역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0.79% 오름세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2,500원가량 오르면서 32만 원으로 출발 예상되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0.2%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24만 8천 원 예상됩니다. 다음은 롯데제과입니다. 롯데제과는 20만 원, 어제와 변동 없이 봉합권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고요. 롯데칠성은 0.37% 하락세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6천 원가량 밀리면서 161만 1천 원으로 출발 예상됩니다. 아모레퍼시픽은 강보합권에서 출발 예상됩니다. 0.16%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30만 4천 원 예상되고 있고, 오리온홀딩스는 1%대 강세 출발 예고하고 있습니다. 0.88% 상승한 22만 8,700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종목 영풍입니다. 영풍은 약보합권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0.08% 소폭 내림세 예고하면서 120만 원으로 출발 예상되고 있고, 태광산업과 남양유업은 보합권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광산업은 123만 8천 원에, 남양유업은 73만 3천 원으로 출발 예상됩니다. 다음 종목 롯데푸드입니다. 롯데푸드 0.48%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거래일보다 3천 원가량 밀리면서 61만 7천 원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좋은 출발 예고하고 있습니다. 2.05% 상승세 예고하면서 11만 5,900원 준비하고 있고, 다음 CJ오쇼핑은 약 강보합권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0.16% 오른세 예고하면서 19만 2,800원 예상됩니다. 다음 종목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는 13,750원, 그리고 서울반도체도 22,250원으로 어제와 변동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SM은 0.93%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27,000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포스코 ICT입니다. 포스코 ICT 0.29% 소폭 오르면서 6,860원으로 출발 예상되고, 반면에 동선은 1%대 넘는 하락불 켜고 있습니다. 1.19% 빠진 29,050원으로 출발 예상됩니다. CJ ENM은 0.78% 내림세 예고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600원 하락하면서 76,500원 예상됩니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7년 7월 20일 목요일 국내 시장 출발을 알렸습니다. 저희 개장 상황 더 자세하게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그리고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는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역시 증시온에어 일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앵커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그렇다면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전일장 마감 동향과 그리고 전일장 특징주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매 공방 끝에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닷새째 연속 상승으로 매일매일이 최고치 경신의 행진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증권은 트럼프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법안 통과가 무산이 되면서 투자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넷플릭스의 양호한 실적으로 미국 IT 기업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국내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대감 선반영으로 차익 실현 심리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거래소부터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3.9포인트 상승한 2429.94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사흘째 팔자인 외국인이 1,118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 역시 769억 원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이 1,402억 원 순매수하면서 나흘 연속으로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지수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367계약 순매도를 기록했고 기관과 개인이 각각 682계약과 4,016계약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지수가 상승하면서 상당수 업종 역시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종이목재와 화학, 의약품과 비금속 광물, 전기가스업과 건설업, 증권과 보험 등이 상승으로 장 마쳤습니다. 반면 은행과 전기전자, 의료정밀 등이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순매도로 0.2% 하락했습니다. 사흘 만에 약세를 보이면서 253만 7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와 현대차, 포스코와 네이버, 한국전력과 SK 등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생명 역시 2.04% 정도 상승률을 보였고 신한지주가 1.4% 상승하면서 1.4% 하락한 K금융을 제치고 시가총액 상위 10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또 방산비리 혐의로 지난 18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밀렸던 한국항공우주가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4.7%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금호산업은 금호타이어 매각 불확실성과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으로 13%가량 밀렸습니다. 금호타이어 역시 어제장에서 5.2% 정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어제 오전 금호아시아그룹 계열사인 금호산업의 광화문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일부 개인의 건설 관련 비리를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상승과 하락 종목은 총 521개 종목과 289개 종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거래소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장에서 7.51포인트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로는 672.5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코스닥 지수가 종가 기준 670선대를 회복한 것은 지난 27일 이후에 처음입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643억 원 순매수했고 기관과 개인이 각각 173억 원과 364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지수가 상승하면서 거의 모든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IT 종합과 오락문화, 방송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컴퓨터 서비스, 운송 장비 부품 등이 상승세를 기록했고 업종 중에서는 금속 업종만이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상장 기대감으로 3.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으로는 14조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CJ E&M이 영화 군함도의 흥행 기대감으로 1.05% 상승하며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로엔과 코미팜 그리고 휴젤과 GS홈쇼핑, SFA 등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원익 IPS가 4.5% 정도 상승률을 기록했고 장중에는 35,100원을 찍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8일까지 나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던 나노스는 장중에 상승폭을 줄였지만 7.9%가 넘는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한국거래소는 18일 나노스에 대해 총 발행 주식에서 최대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중 약 4,700만 주의 보호 예수 물량이 지난 10일 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주가 급변 등으로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리버가 SK텔레콤과 SM의 투자 소식으로 16%가량 상승하며 이틀 연속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조화제약은 미국에서 목적 단백질 제조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으로 4.3%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조화제약은 18일 돼지의 유전자와 프로모터, 발현 벡터 등을 이용한 목적 단백질 제조 방법과 관련해 미국의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총 746개 종목이 상승했고 357개 종목이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2.5원 하락했습니다. 1120.6원으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피 200 지수 선물 9월물은 0.65포인트 상승한 320.0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전일장 특징주 4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조화제약입니다. 조화제약이 미국에서 복제돼지 연구를 위한 목적 단백질 제조 방법과 관련한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으로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회사는 18일 장 종료 이후에 돼지의 알파S1 카제인 유전자와 프로모터와 용도 등에 대한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특허는 돼지 알파S1 카제인 유전자와 돼지 알파S1 카제인 유전자 프로모터, 그리고 발현 벡터와 상기 발현 벡터를 이용한 목적 단백질의 제조 방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적 단백질의 유선 특이적 발현을 촉진해 유용 단백질의 생산에 사용하는 것이 장점인 것으로 전해졌고, 회사는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 EPO, 인간 성장 호르몬에 대한 형질 전환 복제돼지 제작에 사용 중이며, 직접 재산권 침해 문제와 상업적 이용에 대한 로열티 지불 등을 회피하고 연구개발 시에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로 꼽힌 조화제약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0.74% 정도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원 정도 떨어진 4,690원에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금호그룹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산업 종목입니다. 금호산업이 어제 장에서 검찰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 13% 정도 하락한 11,85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검찰이 일부 직원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면서 압수수색을 실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불안감이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어제 오전 금호산업 광화문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문서 그리고 장부일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은 회사 전체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특정한 개인의 업무 관련 부분에 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호산업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42% 정도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50원 떨어지면서 11,8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세 번째 특징주는 대한광통신 종목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내 최초로 의료용 광섬유 프로브의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대한광통신이 급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일장에서 14%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470원 상승한 3,615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가는 지난 14일 이후에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에 개발된 광섬유 프로브가 제4의 암치료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광역학 치료에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역학 치료는 빛을 내는 광섬유를 인체 내부 장기에 직접 삽입하고 암세포를 표적으로 삼아서 치료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대한광통신은 동성제약과 함께 광역학 치료에 사용되는 광섬유 프로브를 개발하고 국내 대형 병원에서 임상실험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 그 임상에서 꾸준한 효과가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대한광통신 관계자는 이번 제품은 특히 췌장암 치료에 특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양한 종양의 형태와 크기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브를 개발하고 해외 판매 허가 추진을 통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 대한광통신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 시각 3.8%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140원 정도 오르면서 3,76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 전일장 특징주입니다. MG메드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난임시술비 등을 건강보험에 적용키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인 MG메드가 급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4.4% 정도 상승한 13,2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MG메드는 유전자 분석 기업인 마이크로젠의 자회사입니다. MG메드는 DNA 칩을 이용한 유전자 검사로 체외 수정란 염색체 검사와 태아 염색체 검사, 그리고 신생아 염색체 검사 서비스를 산부인과와 소아과 및 불임센터 등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자체 개발한 DNA 칩 기술을 이용해 수정란 분석 제품 등을 개발하면서 국내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을 독점적으로 현재 장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MG메드 종목 오늘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7%에 가까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50원 정도 다시 한번 오르게 되면서 13,550원으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전일장 특징주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입니다. 전일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요국 증시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본 니케이 지수 마감 동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0.10% 상승했습니다. 20,020.86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도쿄 증시는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결정 회의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강세를 보였던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지수는 하루 만에 2만 선을 다시 한번 회복을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만 가권지수입니다. 0.24% 오르게 되면서 1506.10포인트에 역시 장을 마쳤습니다. 대만 증시는 미국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던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1% 넘게 강한 흐름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1.36% 상승하게 되면서 3,230.98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는 전일에 공황 심리가 사라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을 보였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시 본격적으로 돌아와서 지금부터 개장 상황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까지 역시 5거래를 연속으로 상승을 했었던 우리 시장, 오늘도 좋은 출발을 일단 거래소 시장에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양시장 지수 움직임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현재 시각 양시장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각 양장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0.12% 상승하면서 3포인트 정도 오른 2432.9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0.16% 정도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1포인트 오르면서 672.55포인트로 양장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시각 양장 주가 흐름 체크해 보셨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소폭의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 어떻게 또 가져가고 있는지 거래소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업종별로 살펴보면 역시 혼조권의 모습으로 출발을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은행 업종이 가장 먼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은행 업종 중에서는 우리은행이 1조 원 영업이익을 또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1% 넘게 강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불어서 오늘 기업은행 또한 2% 넘게 오름세 현재 시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전기가스 업종 또한 1% 넘게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철강금속 업종과 의료정밀 업종도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역시 금융업종과 증권업종도 소폭 오름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운수장비 업종이 0.51%가량 가장 많이 밀려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료 업종과 유통업종 그리고 섬유 의복 업종까지도 모두 일단은 소폭 쉬어가는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종목별 움직임 한번 자세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보합권 내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0.08%가량 오르게 되면서 253만 9천 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네,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도 역시 상승 출발을 가져가게 되면서 현재는 0.85%가량 오름세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71,6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현대차 종목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35% 밀려나게 되면서 14만 6,500원 하단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국전력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 상승 출발을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현재는 전일장 대비 700원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43,500원 상단에서 거래가 형성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철강금속 업종 중에서는 포스코 종목이 또 상승 출발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26% 오르게 되면서 32만 1,5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지고 있습니다. 네, 전일에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오늘도 역시 장중에 신고가를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마감장까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LG 디스플레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 넘게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일에 신규 공장 증설
공장에 대한 증설 기대감으로 오름세를 나타내다가 외국 개장으로 순매수세도 유입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은 다시 한번 조정에 들어가면서 5.22%가량 약세 흐름을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35,45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시장에서는 코웨이 종목이 강한 흐름을 또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니켈에 대한 니켈 악재를 벗어난 채 현재는 다시 한번 4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은 현재 3.02%가량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98,800원 선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게 되면서 역시 주가의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오늘 LG화학도 깜짝 실적 효과가 이어지게 되면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는 2.51%가량 역시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32만 6천 원 상단에서 거래가 형성해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일의 국제유가가 상승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서 오늘 정유주가 다시 한번 동반 강세 흐름을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S-오일 종목이 현재 1.93%가량 오름세 기록을 하게 되면서 10만 5,5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움직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업종과 종목별 분위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 오늘 빨간불을 더 많이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중에서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두드러지는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0.92%가량 오름세 기록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뒤를 이어서 금속 업종과 소프트웨어 업종 그리고 오늘 특히 제약 업종도 역시 강한 흐름을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네, 반면에 오늘 금융업종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밀려나는 모습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IT 부품과 오락문화 업종 그리고 섬유 의류 업종까지도 모두 쉬어가는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역시 코스닥 시장도 종목군들 움직임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도 개장 직후부터 셀트리온 종목이 강한 흐름 예고를 했었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1% 넘게 오름세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제약업종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13% 오르게 되면서 11만 5,900원 상단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CJ E&M 종목도 역시 소폭 오름세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영화 군함도 개봉 초일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 기대감에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강세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0.39% 오르게 되면서 77,4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징으로는 안랩 종목이 1% 넘게 강세 흐름을 또 가져가고 있습니다. 안랩은 현재 1.13%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53,7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녹스 종목이 3% 넘게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3.72% 빠지게 되면서 23,300원 하단에서 거래가 형성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리콘웍스 종목이 전일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다가 오늘은 다시 한번 차익실현 매물이 나와주게 되면서 쉬어가는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리콘웍스 현재는 3.30% 조정에 들어가면서 38,1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서울반도체 종목입니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일에 역시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외국계 창고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1% 넘게 약세 흐름 보여주게 되면서 전일장 대비 300원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21,9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네, 한 종목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동국 SNC 종목 오늘도 역시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현재 4.93%가량 오름세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동국 SNC 현재는 6,600원 선에서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업종과 종목별로 분위기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렇다면 수급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이어서 투자자별 수급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224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41억 원과 112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같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301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이 159억 원 덜어내고 있고 기관은 77억 원 정도 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이 69계약 덜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이 131계약 담아내고 있고 기관이 401계약을 매수 우위를 기록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각 투자자별 수급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저희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종목별로는 또 어떤 특징 보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는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리포트 통해서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 만나보겠습니다. KB증권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종목으로는 CJ, CGV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국내 영화 산업의 턴어라운드가 관건이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부터 역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이어서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먼저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3,81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6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으며 컨센서스 영업이익이었던 69억 원을 약 19% 정도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한국 박스오피스가 전년 동기 대비 1.8% 정도의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용산 사이트 리뉴얼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와 극장 사업자 간의 경쟁 심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본사가 영업적자 1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의 박스오피스는 25%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보이면서 성장세에 재진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터키 같은 경우에도 역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약 50%에 가까운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해외 부문의 실적 성장이 꾸준히 지속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CJ, CGV의 중장기 투자 포인트인 해외 사업의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높다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과 터키, 베트남 등 전략적인 거점에서의 성장이 지속이 되면서 CGV의 전사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영화 산업의 성숙기 진입에 따른 탑라인 성장성 둔화와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마진 하락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이후에 1,000만 관객 영화 수가 부산행 한 편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내 실적 개선을 위해서는 콘텐츠 흥행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리포트의 판단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KB증권에서는 CJ, CGV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오늘 기존에 10만 5천 원에서 오늘은 9만 2천 원으로 12.4%가량 하향 조정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자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2분기 실적 부진과 그리고 국내 영화 산업에 대한 우려는 현 주가에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3분기에는 계절적 성수기 진입에 따른 실적 반등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3분기에는 이 스파이더맨 홈커밍이 이미 600만 관객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흥행을 기록 중인 가운데 이 구남도와 택시운전사 그리고 킹스맨과 같은 이 국내외 기대작들의 출시가 다수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 산업 턴어라운드에 따른 국내 사업 부분의 정상화와 그리고 해외 사업의 성장세 지속에 따른 실적 개선이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CJ, CGV 첫 번째로 살펴본 종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흐름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CGV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 시각 1.5% 정도의 상승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000원 정도 오르게 되면서 7만 200원으로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첫 번째 CJ, CGV 종목 현재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롯데칠성 종목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역시 2분기 실적에 대한 프리뷰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기대와 우려 사이에 있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2분기에는 바닥을 찍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이어서 한번 전해주시죠. 네, 먼저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38% 정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컨센서스를 약 30% 정도나 하회할 것이다라는 리포트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료 부문 손익은 기대에 부합하지만 주류 부문이 새로운 맥주인 피츠 판매 전 매대 확보 비용이 크게 소요가 되면서 손익이 크게 악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류에서 소주의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8% 정도로 경쟁사 중에서 가장 높았고 청주나 와인의 매출액이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점은 긍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매출액이 240억 원으로 전년 동기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음료 부문에서는 탄산음료 매출액이 CVS 채널의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줄지 않으면서 5%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커피는 9% 성장률, 그리고 생수는 10%대의 고성장세를 유지해 나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음료는 전년 대비 원가 부담이 다소 늘어났지만 고마진 사업부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면서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출시된 피치의 출시 한 달 매출액은 60억 원 정도로 회사 계획에 부합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회사는 올해 매출액 600억 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첫째 달의 매출액이 월 평균 매출액보다 적었던 이유는 피치가 현재 2공장이 아닌 1공장에서 생산된 영향이 크다라는 리포트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공장 대비 생산 능력이 2배나 큰 2공장은 6월 말 들어서 생산 허가를 받았고 7월 현재는 피치를 시험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공장에서는 8월부터 피치 생산을 본격적으로 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경우 시장의 공급 물량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라는 리포트의 판단입니다. 또 마케팅 비용도 동반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피치로 인한 손익의 악화는 2분기보다는 작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2분기에는 피치 매출액이 60억 원에 불과했지만 매대 확보 비용이 사전에 크게 들어갔던 것과 어떤 것이 반영이 됐던 거고 3분기 이후에는 피치 매출액이 증가를 하면서 이와 연동해 마케팅 비용이 집행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용 후 잔존감을 줄인 피치 제품의 특징을 감안해 본다면 피치의 인기는 점진적으로 올라갈 개연성이 크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에서는 일단 부정적인 이슈는 이 주가에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동사에 대해서 SOTP 산정으로 목표 주가는 225만 원, 그리고 투자액은 매수를 제시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은 이 맥주 피치 마케팅 부담이 존재를 하긴 하지만 이는 사업 초기의 일반적 현상으로 인해서 내년 이후에 맥주 수익성은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5월에 음료 가격 인상이 일부 채널과 일부 품목에만 국한된 점은 아쉬웠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하지만 이는 거꾸로 생각을 해봤을 때 가격 인상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하락한 현재 상황에서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서초동 부지 개발 또한 몇 년 내에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여전히 중장기적인 투자 포인트로 볼 수가 있고 이 중장기적인 호흡으로는 일단 매수가 더 적절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중에서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2분기가 연중 최저점일 뿐 앞으로 봤을 때는 또 중장기적으로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지 현재가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롯데칠성 종목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0.4%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000원 정도 빠지게 되면서 161만 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롯데칠성 종목까지 현재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어서 또 세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도 역시 한국투자증권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뷰웍스 종목입니다. 네, 역시 실적에 관한 이야기 전하게 되면서 아직 뛸 힘이 남아있다라고 제목이 나왔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첫 번째로 짚어주실까요? 네, 먼저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317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2%가량 웃돌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은 73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4% 정도만 밑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용 디텍터의 주력 품목인 평판 디텍터 매출액은 전년 대비 3% 정도 증가한 155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 판매 단가는 1분기 수준이 유지가 되면서 하락세가 크게 완화가 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또 산업용 카메라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6%나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약 136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용 디텍터 부문의 판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23% 정도로 양호한 수익성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주면서 1분기에 발생한 외환 차익 손실이 환입이 되고 순이익은 64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쟁 심화에 따른 의료용 디텍터 평균 판매 단가 하락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1분기에 10% 하락한 이후에 2분기에는 하락세가 완화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판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매출 원가율이 50% 선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 주목해봐야 하겠다라는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안정적인 B2B 거래선을 확보하고 있고 추가 공급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엑스레이 시스템이 디텍터를 CR에서 DR로 전환하는 레트로핏 시장의 성장성은 유효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미국에서 CR 방식의 엑스레이 시스템의 보험 수가를 낮추는 정책이 시행이 되며 DR로의 전환 요인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의료용 디텍터 부분 먼저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으로는 산업용 카메라 관련된 내용과 투자 의견, 목표 주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계속 이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산업용 카메라의 이 판매가 매우 좋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대규모 OLED 설비 투자에 따라서 이 산업용 카메라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OLED 투자 사이클은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이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도 2019년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업용 카메라 매출의 호조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지게 되면서 2017년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하게 되면서 580억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뷰웍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12개월 포워드 EPS에 목표 PER 24배를 적용해서 목표 주가는 85,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목표 PER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 4개년 평균을 최종 5% 할인한 것이며 이 글로벌 동종업체 평균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의료용 디텍터 부분의 이 주요 고객 공급 계약에 따른 노이즈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해왔고, 그러나 단가 하락이 일단락이 됐고, 그리고 고객 다변화에 따른 물량 증가로 매출액이 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반기 의료용 디텍터 부분의 매출 증가세 회복과 그리고 산업용 카메라 매출 호조가 앞으로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살펴본 뷰웍스 종목 역시 오늘 흐름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재가 한번 짚어주시죠. 네, 뷰웍스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입니다. 현재 시각 0.38%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원 정도 빠지면서 52,9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돼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까지 현재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하나투자증권에서 또 눈여겨보고 있는 LG하우시스 만나보겠습니다. 네, 건축자재가 이끄는 실적 개선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역시 실적에 관한 이야기를 역시 먼저 문을 열게 되면서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했다라고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먼저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 콘센서스를 약 7% 정도 하회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LG하우시스의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8,25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57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 성장과 12.5% 정도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기능 소재 부품 부문의 매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자재 매출이 약 20% 가까이 성장을 해주면서 총 매출액 성장을 이끌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동차 판매와 생산 물량 감소를 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원인으로는 가전필름 사업부 부진으로 고기능 소재 부품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2% 정도 하락한 데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반면 건축자재 부문은 3월부터 단행한 일부 제품의 가격 인상 효과로 인해서 원재료 가격 부담이 해소가 됐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작년 2분기 수준인 7.5% 정도의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건축자재 부문이 먼저 지난 2분기에 우려를 해소를 해줬는데 앞으로는 어떤 전망이 나오고 있는지 계속해서 짚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고기능 소재 부품의 이 부문의 부진 여파로 인해서 역성장이 불가피했다면 이 하반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건축자재 부분의 성과가 보다 두드러질 전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건축자재 부분의 가장 큰 우려 요인이었던 이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마진 훼손도 일단락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으며 2017년도 예상 실적 기준으로 건축자재 부분의 매출 비중이 70%까지 확대가 되고 그리고 영업이익 기여도가 90%를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 고기능 소재 부품에 대한 이 지나친 우려보다는 건축자재 부분에 대한 집중이 좀 더 필요한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따라서 LG 하우시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14만 원을 유지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이 LG 하우시스의 주가는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ER 8.6에서 17배에 움직여 왔는데 현재 주가는 10배 수준으로 밴드 하단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 하반기에 뚜렷한 실적 개선세를 감안해 봤을 때 현재 주가는 충분히 매수를 고려해 볼 수준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역시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본 LG 하우시스 종목입니다. 오늘 흐름까지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LG 하우시스 종목 현재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0.4%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면서 500원 정도 상승한 11만 3,500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종목까지 현재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리포트 통해서 네 가지 종목 흐름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이어서는 개장 특징주 체크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0일) 목요일 개장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코웨이입니다. 니켈 검출 논란이 있었던 코웨이가 하루 만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웨이 현재 3.44% 오름세 보이면서 99,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 조사했을 당시 이번에 니켈이 검출됐다는 제품에서 결함이 없었음을 확인했다며 단순 불량 제품 사례가 지난해 얼음 정수기 사태와 연관지어 확대 보도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코웨이는 지난해 얼음 정수기에서 니켈 성분이 나온 것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연구원은 이어 코웨이의 2분기 호실적을 기대해볼 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동부라이텍입니다. 동부라이텍이 캐나다 합작법인의 지분 매각 추진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부라이텍 전거래일 대비 16.04% 급등하면서 2,165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동부라이텍은 캐나다 합작법인의 지분 매각 추진과 관련한 한국거래소의 조회 공시에 현재 캐나다 합작법인의 지분 매각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이날까지 진행된 사항은 없다고 전날 공시했습니다. 동부라이텍은 캐나다 합작법인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LG화학입니다. LG화학이 2분기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LG화학 현재 1.57% 오름세 보이면서 32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2분기 매출액은 6조 3,821억 원, 영업이익은 7,269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22.3%, 18.7% 증가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적 발표를 통해 시장이 가지고 있던 우려를 명쾌하게 해소했다며 회사는 중국을 중심으로 가전과 전기차 등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밝혀 석유화학 실적에 대한 우려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마지막 특징주는 태영건설입니다. 태영건설이 올해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영건설 전거래일 대비 1.03% 상승하면서 8,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태영건설은 올해 1분기 5,794억 원의 연결기준 매출액과 377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는데요. 지난해 2분기 영업 손실이 7억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익성도 크게 개선된 것입니다. 증권가는 태양건설의 2분기 영업이익을 전분기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600억 원대 중반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1.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SBS 미디어 홀딩스의 주가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시간부터 눈에 띄었던 특징주 4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장에서 들썩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등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능기업 우선주의 상승률이 가장 큽니다. 2.7% 오르면서 11,400원에 거래되고 있고 그 뒤로는 태양건설 우선주가 잇고 있습니다. 앞서 태양건설 종목 소개해드렸는데요. 3.31% 상승한 4,68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STX 중공업입니다. 7.22% 오름세 보이면서 9,960원 기록 중이고 CS윈드가 4.74% 상승한 29,8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유니슨 등 풍력 또는 신재생 에너지주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코라오홀딩스입니다. 코라오홀딩스 3.18% 상승하면서 5,840원으로 거래되고 있고 다음은 성문전자 종목입니다. 성문전자 종목은 3.08% 상승하면서 2,345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8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는 JW생명과학입니다. JW생명과학은 1.28% 오르면서 39,7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LG디스플레이가 현재 가장 큰 폭의 내림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6.96% 밀리면서 34,750원에 거래되고 있고 SK증권 우선주가 5.7% 빠진 5,7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률 높은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네페스 신소재가 18.96% 급등하면서 16,000원으로 가장 큰 폭의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 동부라이텍이 17.65% 오르면서 2,2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프라웨어입니다. 13.92% 오른 1,7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하락률 높은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노스가 4.81%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4,850원으로 거래되고 있고 데코애니가 4.46% 빠진 1,0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잠시 후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네, 오늘 살펴볼 리포트는 유안타 증권에서 저희가 갖고 나왔습니다. 7월 주요국 환율 동향과 그리고 한국 증시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먼저 환율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시장 전략 리포트에서는 현재 글로벌 외환 시장의 흐름을 자세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특징으로는 7월에도 달러의 약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전월 대비 0.96% 정도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달러가 약세를 이어가는 이유를 크게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리포트에서는 먼저 첫 번째로 트럼프와 공화당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 축소를 꼽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두 번째로는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부담 완화 등에서 기인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이유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이슈로 보기 어렵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번 리포트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정책 수행 능력에 저하는 향후 예산안 처리 등과 관련해 부정적인 상황을 연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아직 상황을 해결할 시간이 남아있고 또 높아진 기대치에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고용과 주택지표 등 거시 지표들이 여전히 견조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기보다는 당장 연준의 급진적인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크게 우려될 상황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확대가 되지 않는 가운데 유동성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유지시켜주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하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들 속에서 달러의 약세가 경기 측면에서의 부담으로 해석되기보다는 달러 약세가 가져올 수 있는 순작용에 대한 기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시장을 현재 판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달러 약세 그리고 유가의 약세 속에서 우리 시장은 어떻게 평가가 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리포트 내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7개월 연속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 그리고 8개월 연속 상승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글로벌 증시의 유동성 선호도 관점에서 봤을 때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이익 모멘텀과 그리고 낮은 밸류에이션 메리트를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서 또 살펴본 내용을 종합을 해봤을 때 원자재 가격 회복 기대감이 모멘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섹터의 교집합이라는 점에서 에너지와 산업재 섹터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짧게 짚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오네어 1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